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타이완의 소리, 타이완 국제방송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중화민국 건국 109주년 상십절 국경일입니다. 잠시 후에는 타이페이 총통부 앞에서 거행되는 국경일 경축 행사 차잉원 총통의 담화를 동시 통역해드릴 백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RTI 한국어 방송 페이스북 공식 계정 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총통 담화 부분이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저희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일 행사는 대회에 앞서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서막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타이완 전통 복관 팔음 연주로 막을 올렸고 국방부 3군 연합 군악의장대의 소총 공연과 대형 변화, 헌병 쾌속 반응부대, 또 타이페이 제1여자고등학교의 의장대, 경정서 특수경찰대와 공군 병참총대, 육공연합작전의 시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시간으로 10시 정각,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정각에는 국경일 경축대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중화민국 국가선창을 했습니다. 국가선창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방역 인원들과 의대생들이 함께 담당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안배였습니다. 오늘 대회위원장 요시권 입법원장의 대회사와 교포 대표의 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타이완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소개하면서 방역 인원에게 또 감사하는 메시지를 잠시 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상에 올라온 사람은 바로 교포 대표입니다. 교포 대표는 숭밍리,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는 타이완 가오슝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표로 오신 분은 당연히 화교사회에서 교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년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의료요원이라든지 의료용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요시권 입법원장, 그러니까 이 대회의 위원장인데요. 요시권 입법원장은 치사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바로 타이완은 전진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타이완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예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우리는 여력이 있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타 국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방역 경험 이것을 공유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놓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완 can help이라는 말로서 우리는 도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권 입법원장은 타이완은 이번에 건강을 지켰고 또한 국가를 지켰으며 민주를 지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의 개개인의 건강을 지켰으며 우리 국가를 지켰고 국가의 존엄을 지켰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세계의 민주를 함께 지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의 영웅 우리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표했고요. 이외에는 정치, 이 정부 한 나라의 정치가 투명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민주, 자유, 인권,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투명은 바로 민주의 색깔이라고 말하면서 투명은 또한 인권의 방패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특히 방역에서 성공한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고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통계 숫자를 보면은 10월 9일 현재,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10월 9일 현재 타이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527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자는 7명이고요. 완치 후 격리 해제자는 488명입니다. 또 같은 날짜에 글로벌 확진자는 3,649만 3,448명, 사망자는 이미 100만을 초과해서 106만 3,421명으로 치사율은 2.91%입니다. 현재 모두 188개 국가와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타이완은 특히 의료용 마스크의 구매 실명제로 인해서 처음부터 정부에서 이 마스크를 전부 다 통제를 하면서 오히려 전 국민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매 실명제를 하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 카드를 지참을 하고 인당 제한 구매를 하게 되며 구매 방법은 지금까지 모두 3단계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자, 3단계로 실시됐다는 것은 처음에는 실명제로 일주일에 몇 개만 살 수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고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외에도 심지어는 편의상점에서 한 통 한 통씩 구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편리해졌고 또 온라인 예매, 편의상점 구매 등등 지금 현재는 특히 마스크 구매상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교포 대표 송민리 여사의 치사가 끝났는데요. 송민리 여사가 아까 말할 때에는 총통이 재임에 성공한 것은 바로 지난 4년간 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뽑아준 것이라고 한번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전진 배치로 인해서 타이완은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또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있어서 또 그리고 정부의 정보가 공개 투명해서 이 외에는 전 국민이 단결해서 방역에 성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원금도 있겠지요. 또한 산업과 경제 발전에서 지속적으로 6대 핵심 전략 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사슬을 타이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특히 중국 대륙에 나가 있는 타이완 상인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또는 작년부터 많이 타이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특히 의료, 특히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비롯해서 백신 또 시약의 연구 개발 등에 치력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40여 년 만에 미국 보건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죠. 그 외에는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했고 또한 체코에서는 처음으로, 왜냐하면 체코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었죠. 우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런 국가인데 체코의 상원 의원이 타이완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의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만 그분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나는 타이완 사람이다 라고 외칠 정도로 타이완과 굉장히 친해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외에는 양안 관계라든지 또 베이징 당국의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의 보안법은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고 또 일국 이체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 단결에 힘입어서 방역에 성공을 한 게 바로 타이완이, 그래서 타이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게 마스크 제작하는 공장인데요. 마스크 제작하는 공장, 타이완에서 처음부터 이 마스크 공장 몇 개를 특히 이제 우수한 공장을 선택을 해서 그 공장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국가에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지금 박수 소리는 바로 방역 인원들에게 감사하는 박수입니다. 今天担任大会手语翻译的是李振辉老师与丁丽芬老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분은 오늘 수화하시는 두 분이고요. 자, 이제 사잉원 총통 사열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고 계십니다. 군의 경례를 받고 있고요. 모두 기립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총통 담화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귀빈 여러분, TV 그리고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화민국 109주년 국경일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축하 행사는 규모가 작아졌지만 우리 모든 국민은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 타이완이 어떠한지, 중화민국 타이완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이 시기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2020년은 바로 코로나19의 이런 위협 아래서 타이완 또는 전 세계가 모두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국제사회는 드디어 우리의 이렇게 현실한 섬 타이완의 특질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봉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폐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굉장히 소수적으로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프로야구를 주최했고 대형 문예 활동을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자랑스러운 국력을 전 세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역 물자를 세계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히 방역에 성공을 하여서 수많은 나라에서 드디어 타이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타이완이 이런 나라이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잘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전체 타이완 인민의 단결과 협력으로 인해서 달성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가장 애쓴 사람은 바로 의료 인원이고 검역 인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역 물자를 생산하는 모든 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업자가 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약사에게도 고맙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에게도 모두 감사하며, 모든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이에 협력해 준 데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또 해외에서 우리 귀국한 분들이 아주 규정에 맞게 자가격리를 하고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라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코로나의 방역 선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 수상, 전 총리, 그리고 체코의 상원 의장, 미국의 보건장관, 그리고 국무차관 등등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가 역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키워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나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지만 풍요로운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바로 각계에서 국가 선창을 하는데 금년은 바로 방역 영웅들이 함께 국가를 선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익숙한 이야기들이 있죠. 예컨대 라이빌리엔 간호사라든지 그분은 얼굴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마스크의 흔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주 무명 영웅들이 있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코로나 전쟁에서 아직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투입하고 우리가 끝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영웅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들이 이바지한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로 코로나를 잘 방역을 해서 타이완은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경제 플러스 성장을 본 국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여전히 경제 면에서도 전진 배치를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6대 핵심 전략 산업을 할 것이며 그래서 현재 기초 건설 계획 외에도 그 외에 특별 예산을 추가해서 지금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경제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이래 가장 대규모의 자금이 다시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상인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타이완 달러 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천억 원이 넘는 타이완 달러가 바로 해외에서 이 자금이 지금 현재 차례대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의 유명한 회사 그리고 다국적 회사도 타이완에 지금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무역 협력의 영역에서 우리도 아주 많은 실질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 간에는 이 고위층의 경제 대화가 있었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사슬에 있어서 공급 사슬 재편이라든지 과학기술 방면의 협력 그리고 인프라 등등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미래의 협력 공간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타이완과 미국 간의 쌍방의 협력은 우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 간의 인프라 융자 및 시장 건설 협력 프레임을 체결을 했습니다. 쌍방은 이제 서로 합작해서 미주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앞으로는 더 많은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이래 가장 큰 변국에 대면하면서 타이완은 지속적으로 끈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정부는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전략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신타이완의 경제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선은 전력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공급 사슬을 재편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 사슬의 신속한 재편은 지금 현재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각지에 있는 타이완 상인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지 또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 다시 돌아와서 투자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5+2 산업창신 그리고 6대 핵심 전략산업 1조 원 투자 계획, 신남향 정책 등 그리고 타이완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정책과 계획을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한데 묶어서 다보회적인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투입을 해서 타이완이 전 세계에서도 관건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완은 국제의 자본, 인재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의 자본과 인재를 흡인할 수 있는 환경과 법제를 만들 것입니다. 개혁을 심화할 것이고 모든 장애를 배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의 산업 그리고 국내의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타이완은 통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oT라든지 그리고 AI 등등 이러한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장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정착할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산업 발전은 아마도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공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정부는 더욱더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중요시할 것입니다. 경제의 전형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특히 약소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촉진에도 강화를 할 것이고 자금에 대해서도 유효적인 이용을 할 것입니다. 타이완의 경제의 비전은 우리의 지역의 평화 안정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든든한 방위 결심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안전 그리고 지역 안전 평화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실력을 증진하고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지금 현재 국방 정책의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쪽 중국 대륙에서의 많은 도발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긴장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국군은 즉시 이런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타이완의 각지에 있는 각 국군 병영들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찰을 했었고 거기를 보는 거는 그냥 그 국군 밤낮 없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국군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는 국군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주권에 그리고 우리의 민주의 가장 강력한 보루입니다. 국군들과 같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1선에 있는 공군부대에 갔었을 때는 거기에 경계실에서는 긴급 출동할 그럴 준비를 한 비행 항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공상에 그러니까 상공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시오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육군 훈련센터에서 여성 군관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실상은 거기에서 여성이지만 남성 못지않게 아주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여성이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장애를 배제를 했었습니다. 이런 중화민국 국군은 모두 우리 앞선에서 최전선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 우리 국군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부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바지한 모든 것에 용감하게 책임을 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3군 통솔로서 국군의 미래, 또 미래의 국군 항상 최고 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 대면하면서 중국의 국군의 확장과 이런 도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방위 전력의 현대화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 장비 등을 구입할 것이며, 그 외에는 우리는 자주 국방, 우리가 국방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군들의 전문적인 소양을 제고할 것이며, 그 외에는 특히 예비 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통지를 받고 원래는 군 제대를 했는데 다시 전역을 했는데 가서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 아래서 우리는 특히 예비 군력의 제도를 개혁을 해서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의 평화 안정이 위협을 당한 지금 현재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우리는 적시에 우리 중국 공산군의 동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와 정보를 교환도 하고 있으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밀접하게 특히 지역 안전 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그리고 동해의 주권쟁이라든지 중국과 인도 간의 충돌이라든지 타이완 해협의 정세 변화,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 평화, 번영, 이런 것이 다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과 민주 체제가 외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 현재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정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실현을 역사적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견제할 것이며, 그리고 민주 가치의 원칙을 절대로 수호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면에서는 우리가 탄력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 배치를 해야만 미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래 국제와 그리고 지역 신질서의 건립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면에서 유사한 이런 국가들과 함께 좋은 오정을 나눠서 그런 국가들과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가 중화민국台湾이 이 지역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발전, 진보와 선량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저는 또 주의했습니다. 중국의 영도자는 이 UNS의 화상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은 영원토록 패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확장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세력 범위를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 지역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사실상은 중국의 확장, 중국의 패권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양안의 정세 변화에 아주 예의주시하는 이 시각에 베이징이 만약에 타이완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양안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양안의 화해 그리고 양안의 평화 대화를 같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이 긴장 국면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안 관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함부로 앞을 향해서 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의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양안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양안의 직면한 과제는 우리는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선의와 이해입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같이 교류를 하기를 바라며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베이징 당국이 우리와 대립을 화제하고 그리고 또 양안 관계를 개선하자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려면은 우리가 존엄의 상황에서 이런 원칙하에서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타이완의 공감대를 얻은 그런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명확히 느낀 것은 타이완 국민은 대외적인 관계와 국가 안전의 의제상에서 상호 간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제야 정당에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이런 관계 촉진의 의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야 간이 함께 지지를 한다든지 무의 통과를 한다든지, 그리고 6개의 도시 6도 수장이 국제기구가 우리의 국가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항의한 것도 바로 이것은 협력하는 여야가 한마음이라는 걸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드린 것은 우리 국내 각 정당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내적으로는 경쟁을 할 수 있고 서로 첨예하게 대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민주의 일상이겠지만은 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단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은 생존 발전의 민주 가치에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과거 71년 동안 타이완이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주 끈질기면서 굳건한 그런 저력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이 타이완 국민의 단결 의식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앞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에서의 성공, 그리고 경제 전략의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의 지역 정세의 안정, 그리고 타이완 안전의 수호 등등, 이 모두 우리는 이 나라를 키우기 위한 것이며 우리 후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타이완에 골든 멜로디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세대에 굉장히 창조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으며 다문화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기나카이안이라는 그 어머니의 혀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말, 모국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의 이런 내용이라든지 창작을 본다면은 타이완의 다원화적인 문화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해석해준 그런 시상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민주와 자유의 환경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후세들이 여기에서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용감하게 우리가 국제사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화민국 국경일 이날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한 가지 소원을 빌어봅시다. 20년 후에 타이완 사람이 2020년을 다시 회고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해에 2020년도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좋은 기회를 장악을 해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용감하게 앞을 향해 전진을 하여서 모든 도전을 극복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길 따라서 노래를 하고,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물 건너 갑시다. 우리 같이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중화민국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총통 담화가 끝났는데요. 방금 여러분들께서는 중화민국 총통 제15대 총통 차잉원 총통의 국경일 담화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만 저희 화면에서 떠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마쳤지만 그 뒤에는 우리 오늘 국경일 행사에서 이어지는 시대축복식 에너지라는 신에너지라는 주제로 총통부 앞 광장에서 각종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방역 영웅 카퍼레이드가 벌어지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F-16V 전투기와 썬더 타이거 편대의 V자형 기러기 편대가 서열대상공을 비행하면서 삼색 연기를 뿜으며 총통부 앞 광장에서 전개된 경축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타이완의 국제방송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단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1961년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중국에서 우리 BOFC였었죠. 자, 이러한 저러한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1992년도에는 불행하게도 중화민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저희 한국어 방송도 그때 끊어졌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비록 99년도에 다시 타이페이 국제방송이라는 국명으로 한국어 방송을 재개했지만 2005년도에 또 한 번 끊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수신기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옛날에 저희 애청해 주시는 단파 방송의 애청자님께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타이완 국제방송 RTI 한국어 방송은 지난 2년 반 전부터는 우선 방송사 웹사이트와 유튜브 공식 사이트, 공식 채널을 통해서 국립고궁박물원 제대로 알기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 부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요. 최근에는 타이완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줄 뒤에 보이죠? 예쁜 젊은 우리 신인 2명이 입사를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이쪽은 진옥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쪽은 손전홍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에 타이완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중요한 인물을 띈 어깨가 무거워질 아주 미인 젊은 세대의 정말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희의 희망입니다. 저희 RTI 한국어 방송에서 이렇게 두 분, 아주 우수한 두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저희 타이완의 소리 RTI 단파 방송은 올해 안에, 즉 2020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확실히 부활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청취자님, 시청자님, 구독자님, 바로 여러분이 계셔서 타이완의 한국어 국제방송이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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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2020년 쌍십절 국경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